가라오케의 어두운 조명, 술에 취한 분노, 그리고 번쩍이던 칼끝. 한 문장의 반말이 누군가의 생명을 끊었고, 그날 밤의 어둠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그림자였습니다. 불빛이 조금만 더 밝았다면 그 칼은 흔들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둠은 언제나 사람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신사동 한복판, 새벽 공기가 눅눅했어요. 유리문에 달라붙은 네온 불빛은 마치 지쳐버린 심장처럼 깜박였죠. 서연은 친구 은주와 민석에게 웃음을 건넸지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단골 가라오케 안공기는 이미 술과 담배 연기로 눅눅했고 음악은 사람들의 감정을 지워버리듯 쿵쾅댔어요. 그때 웨이터 상철이 다가왔고 서연은 무심히 물수건 좀 줘요라 말했죠. 단 한 문장. 하지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귓속엔 모욕처럼 꽂혔던 거예요. 옆 테이블에서 도현이 눈을 치켜떴어요. 술로 젖은 눈동자가 번들거렸죠. 그는 자신이 반말을 들었다고 착각했어요. 웨이터에게 한 말을 자기에게 던진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술에 젖은 혀로 지금 나한테 한 거예요. 라며 험한 말들을 뱉었죠. 은주가 손을 내저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그러나 술은 오해를 잘하게 하는 독이었죠. 도현의 시야는 이미 어둠 속에서 일그러지고 있었어요. 상황은 금세 달아올랐어요. 종업원들이 다가와 도현을 밖으로 데려갔죠.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이미 불씨를 삼켜버린 상태였어요. 분노와 피해망상이 섞인 얼굴, 삐뚤어진 웃음. 밖으로 끌려나간 도현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차 문을 열었어요. 조수석 아래서 번뜩이는 금속이 손끝에 닿았죠. 과도.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으며 마치 자신을 지킬 무기를 찾은 사람처럼 입꼬리를 올렸어요. 어둠이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도현은 문을 밀치고 다시 들어왔어요. 조명은 여전히 어둡고 스피커에서는 남의 웃음소리가 섞인 노래가 울리고 있었죠. 아무도 그의 손을 보지 못했어요. 그 안에는 식은 빛을 내뿜는 칼이 쥐어져 있었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눈치를 챘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죠. 도현은 곧장 그들 테이블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너 아까 나 무시했지? 그 말끝엔 술이 아니라 분노가 흘러내렸어요. 은주가 손을 내밀며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첫 번째 비명이 음악을 찢었어요. 민석이 몸을 앞으로 던졌지만 도현의 팔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번쩍였고 한순간 피비린내가 공기를 갈랐어요. 조명은 여전히 붉은 빛으로 흔들렸죠. 서연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하지만 그 소리조차 노래에 삼켜졌어요. 은주는 테이블 밑으로 숨었고 민석은 복부를 감싸 쓸어내렸죠.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도현의 눈엔 더 이상 인간의 표정이 없었어요. 서연은 의자 뒤로 밀려났어요. 그는 아직도 상황을 믿지 못했어요. 그만해요. 제발. 그러나 그 말은 허공을 스쳤죠. 도현의 숨소리는 짐승 같았고 칼끝이 다시 흔들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몸을 낮췄지만 어둠이 모든 걸 삼켜버려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때 불빛이 깜빡였어요. 순간적으로 서연의 얼굴이 비쳤죠. 두려움, 놀람, 그리고 싸늘한 공포. 도현은 그 표정을 향해 또 한 번 손을 들었어요. 가라오케 안은 혼돈이었어요. 음악이 꺼졌고 사람들의 비명이 뒤엉켰어요. 은주는 문 쪽으로 기어갔고 민석은 쓰러진 채로 헐떡였어요.
피가 카페토를 물들였죠. 누군가는 도망치려 문을 잡아당겼지만 손이 피로 미끄러졌어요. 도현은 그 틈을 뚫고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서연이 그를 붙잡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녀의 손끝이 도현의 팔에 닿자 그는 그 말에 반응하듯 몸을 돌렸죠. 순간 칼끝이 서연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어요. 짧은 숨, 멈춘 시간. 서연의 몸이 무너졌어요. 도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문으로 향했죠. 피가 바닥에 그려진 선처럼 그를 따라 흘렀어요. 그 어둠 속에서 은주는 비명을 삼키며 몸을 떨었어요. 그녀의 눈동자에 반사된 칼의 자국은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 같았어요. 도현은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죠? 그는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밖은 이질적으로 조용했어요.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피부를 때렸죠. 도현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붉은 피가 손금 사이로 말라붙어 있었어요. 그는 웃었어요. 그것이 두려움인지 해방인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천천히 주차장 쪽으로 걸었어요. 차 문을 열고 앉자마자 가슴이 뛰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그는 시동을 걸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건 꿈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벤츠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그 차 안에는 아직도 술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있었죠. 도현은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봤어요. 왜 웃고 있지? 그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그는 차를 멈추지 않았어요. 신호등의 빨간 불빛이 유리창에 스쳤지만 멈추지 않았죠. 머릿속은 텅 비었고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어쩌면 이미 죽은 듯이. 모텔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도현은 차를 세우고 천천히 내렸어요. 밤 공기가 아직도 술을 덜 깬 그의 몸에 파고들었죠. 모텔 카운터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뒷문으로 걸어 들어가 방 하나를 열었어요. 그 방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벽지엔 오래된 얼룩이 있었고 침대 위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죠. 그는 옷을 벗지도 않은 채 침대 위로 몸을 던졌어요. 그러나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도현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요동쳤죠. 피 냄새가 코끝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수면제 약봉지를 꺼냈어요. 알약들이 바스락거렸죠. 하나, 둘, 셋, 손바닥 위에 떨어지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어요. 그는 그걸 물도 없이 삼켰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약의 감촉이 생생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죠. 나는 잘못한 게 아니야. 그 말은 공허한 울림으로 흩어졌어요.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도현은 그 빛을 피하듯 커튼을 닫았어요. 어둠이 다시 방 안을 덮었어요. 숨이 거칠었죠? 그제야 그는 손끝에 남은 피를 봤어요. 손가락 사이로 굳어버린 피, 그것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웃었어요. 아주 조용히. 그리고 그 웃음 끝에서 울음이 섞였어요. 누가 들어도 구분 못할 소리였죠. 미친 듯이 웃다가 잠시 후엔 고요해졌어요. 도현의 차는 모텔 주차장 구석에 그대로 있었어요. 아침이 되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죠. 경찰차가 멈춰 섰을 때 형사박은 조심스럽게 차문을 열었어요. 차 안엔 피가 묻은 흔적, 바닥엔 담배꽁초 2개, 그리고 뒷좌석엔 낡은 코트 한 벌이 놓여 있었어요. 형사박은 무전을 날렸어요. 도현, 모텔 쪽 잠복 시작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어요.
형사들은 도현의 집을 수색했어요. 문을 열자 약 냄새가 먼저 밀려왔어요. 부엌에는 빈 약봉지가 널려 있었고 식탁 위엔 물도 반쯤 남아 있었어요. 형사박은 조용히 그 약봉지를 뒤집어 봤어요. 수면제라고 쓰인 글자. 그는 직감했어요. 이놈, 약 떨어지면 움직일 거다. 그 말과 동시에 잠복조가 약국 근처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도현의 마지막 흔적을 기다렸어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어요. 강남의 거리는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볐지만 신사동 한복판은 묘하게 정적이 흘렀죠. 가라오케 입구엔 경찰차가 3대나 줄지어 있었어요. 바닥은 이미 노란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고 피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형사박은 바닥의 흔적을 밟지 않으려 조심히 걸었어요. 피해자는 여성, 옆구리 관통상이랍니다. 그는 메모를 넘기며 중얼거렸죠. 밤의 어둠은 사라졌지만 공기는 아직 죽음의 냄새로 젖어 있었어요. 형사박은 테이블 위에 남은 잔을 들여다봤어요. 립스틱이 묻은 잔, 미처 닦이지 않은 물수건, 그리고 찢어진 휴지. 이게 다였다고요? 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벤츠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고 했어요. 그 말에 형사박의 눈빛이 가늘어졌어요. 그는 곧장 현장 밖으로 나갔죠. 주차장엔 아직도 피가 굳지 않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차는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너무도 생생했어요. 병원 응급실엔 혼란이 가득했어요. 형사박이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서연을 수술실로 옮기고 있었죠. 그녀의 옆구리엔 피가 멎지 않았어요. 침대 시트가 붉게 젖었고 간호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폐를 관통했어요. 빨리 산소 준비해요. 형사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피해자 서연은 이미 창백했고 눈을 감은 채로 숨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수술실의 불빛이 꺼질 때 복도엔 싸늘한 침묵이 흘렀어요. 형사박은 담배를 꺼내 쥐었지만 피우지 않았어요. 3시간 만에 사망입니다. 의사의 말은 담담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죽음은 늘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왔어요. 그는 메모장에 서연, 폐 관통상, 사망이라고 적었어요. 잉크가 번졌지만 지우지 않았어요. 죽음의 기록은 그렇게 남는 거였어요. 그 시각, 민석은 수술대 위에서 간 절제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칼은 그의 복부를 깊게 파고들었지만 생명은 간신히 붙잡고 있었어요. 형사박은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봤어요. 이 남자는 살릴 수 있습니까? 의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죠. 운이 좋았습니다. 한치만 깊었어도 끝났을 겁니다. 형사박은 그 말에 눈을 감았어요. 운이 좋았다. 그러나 누군가는 운이 없었다. 도현의 벤츠는 이미 도심을 벗어나 있었어요. 도로 위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그는 라디오를 켰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고막이 막힌 듯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다 내 탓이 아니야 이 그 말만 반복했어요. 손바닥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차 안엔 숨이 막힐 만큼의 긴장이 감돌았어요. 그는 미간을 찡그리며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앞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어요. 차는 모텔로 향했어요. 그곳은 오래된 간판이 깜빡이는 싸늘한 공간이었죠. 도현은 차를 세우고 내려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어요. 발걸음이 비틀거렸고 신발 밑바닥엔 피가 굳어 있었죠.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손을 씻지도 않고 침대 위로 쓰러졌어요.
머릿속이 빙빙 돌았어요. 약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방 안을 메웠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수면제를 꺼내 들었어요. 봉지가 찢어진 채로 구겨져 있었죠. 알약 몇 알이 손에 떨어졌고 그는 그것들을 물도 없이 삼켰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알약의 감촉이 섬뜩했어요.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앞에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나한테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도현은 머리를 움켜쥐고 소리쳤어요. 그만 좀. 그러나 방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형사박은 사건 당일 저녁 도현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있었다.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책상 위엔 처방전과 약봉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 확인했어요. 수면제, 불면증 지속 처방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형사박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이놈, 약 떨어지면 움직인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곧 약국 근처 잠복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아침, 형사박은 약국 근처에서 도현을 목격했어요. 남루한 외투, 눈 밑에 다크서클,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약국 문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형사박은 눈을 좁히며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다. 도현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두 명의 형사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팔이 비틀렸고 약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도현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끝났어요. 이제 형사박의 목소리는 싸늘했어요. 도현의 집에서 발견된 흉기는 소파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과도, 손잡이에 묻은 피, 칼날에 남은 지문. 형사박은 그것을 비닐봉투에 넣으며 말했다죠. 이건 살이의 도구였어. 현장은 조용했어요. 방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때 도현이 입을 열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먼저 당했어요. 형사박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말, 법정에서 하시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조사실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도현의 얼굴을 비췄죠. 그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엔 수갑 자국이 선명했어요. 형사박이 질문을 던졌어요. 왜 칼을 들었죠? 도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먼저 무시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박은 서류를 덮었어요. 그건 반말이 아니라 단순한 주문이었어요.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 나를 무시했어요. 세상 전부가 그의 눈빛엔 깊은 균열이 있었어요. 형사박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는 아니죠. 도현은 웃었어요. 웃음이라기보단 몸이 경련하듯 일그러졌어요. 모두 나를 비웃었어요. 내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아요. 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의자를 밀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세요. 그래야 사람 취급이라도 받죠. 그 말에 도현의 눈이 흔들렸어요. 진실. 그건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나를 조롱한 세상이 죽였어요. 박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신문이 끝난 뒤 형사박은 기록지를 덮었어요. 그의 머릿속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건 현장, 붉은 바닥, 떨리던 손끝, 그리고 사라져버린 숨결.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세상이 너를 죽였다고? 아니, 넌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버린 거야. 그 말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는 유리창 너머로 도현을 보았어요. 그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눈빛이었죠.
재판정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서연의 가족이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은주는 눈물을 훔쳤고 민석은 붕대를 감은 손을 무겁게 내려놓았어요.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 한쪽에서 흐느낌이 터졌어요. 박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소리가 천천히 멀어지며 법정의 공기마저 식어갔어요. 도현은 철창 안으로 들어갔어요. 발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벽엔 차가운 금속 냄새가 스며 있었어요. 그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봤어요. 그 빛은 희미했어요. 23년이면 그땐 세상이 남아있을까? 그가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쇠창살을 타고 들어온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불을 켜요. 어둠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날 이후 신사동의 그 가라오케는 문을 닫았어요. 네온 사인이 꺼진 자리에 붙은 종이엔 경업정지라 적혀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곳을 떠올렸어요. 누군가의 웃음과 비명, 피와 음악이 섞여 있던 공간. 한동안 그 골목을 지나는 이들은 저절로 속삭였어요. 여기서 누가 죽었대? 그 말에 불빛이 깜빡였어요. 마치 그날의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형사박은 사건 기록을 서랍에 넣으며 창밖을 봤어요. 거리엔 다시 네온 불빛이 켜졌어요.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는 담배를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어요. 불빛이 두려워졌어요. 어둠 속에서 태어난 사건이었기에 빛조차 불안했죠. 사람이 어둠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괴물이 숨어있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 자신이 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 그가 중얼거렸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거리는 다시 분주해졌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가라오케로 향했고 음악은 또 다른 밤을 깨우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 또 다른 어둠이 조용히 스며들었죠. 형사박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멈췄어요. 이 도시엔 불이 많지만 아직도 너무 어두워요. 그의 눈빛엔 피로와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어요. 희미한 불꽃이 어둠을 가르며 떨렸어요. 서연의 묘 앞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어요. 민석은 무릎을 꿇고 속삭였어요. 죄송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묘비에 겹쳤어요. 그 위로 빛 한 줄기가 비쳤어요. 잠시였지만 그 빛이 눈부셨죠. 마치 서연이 그들을 용서하는 듯 했어요.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잊어갔어요. 하지만 박은 잊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같은 거리, 같은 불빛 아래를 걸었어요. 여전히 가로등 불빛은 깜빡였어요. 그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밝혀라. 모든 어둠은 결국 사람의 무관심에서 시작된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 속엔 결심이 있었어요. 다시는 이런 어둠을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감옥 안의 도현은 달력을 찢으며 하루를 셌어요. 종이의 숫자들이 사라질수록 그의 눈빛도 말라갔어요. 면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벽에 기대어 그는 중얼거렸어요. 다 그 여자가 시작이었어. 그러나 그 말은 자신을 향한 변명처럼 들렸어요. 철창 너머의 그림자들이 그를 비웃듯 흔들렸어요. 감옥 안 공기는 눅눅했고 불빛은 희미했죠. 그는 그제야 알았어요.
어둠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다는 거려. 도현이 감옥에서 보낸 첫 해 겨울, 그는 새벽마다 환청에 시달렸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현 씨, 그만해요. 처음엔 분명 기억이었는데 점점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귀를 막고 머리를 벽에 부딪혔어요. 머릿속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마다 그는 웃었어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였죠.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파먹고 있었어요. 감옥 밖 세상은 다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신사동의 그 골목엔 새 가게가 들어섰어요. 간판도 음악도 바뀌었죠. 그러나 그 자리엔 여전히 찬 공기가 남아 있었어요. 은주는 그곳을 지나며 걸음을 멈췄어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서연아, 이제 좀 편히 쉬어. 그 말 뒤로 바람이 스쳤어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지나갔지만 은주는 그 바람 속에서 서연의 냄새를 느꼈어요. 형사박은 그 사건 이후 승진했지만 웃지 않았어요. 그의 책상엔 여전히 서연의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죠. 누렇게 바른 서류 속 사진을 바라보다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린 결국 불을 너무 늦게 켠 거야. 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서류를 흔들었어요. 그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한숨 같았죠. 밤거리를 걷는 박의 발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가로등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눈에 닿았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밝다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지.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불빛 아래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살았어요. 누군가의 비명, 누군가의 울음이 멀리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죠. 도현의 수감번호가 교도소 명단에서 지워지던 날, 그곳엔 한 장의 서류만 남았어요. 출소 예정일. 형사박은 그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담배를 꺼냈어요. 세상은 잊어도 사람은 잊으면 안 돼. 그는 불을 붙였어요. 불꽃이 잠시 타올랐다 사그라졌어요. 그 순간 창밖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어요. 마치 세상이 한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박은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었어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아래엔 보이지 않는 어둠이 흘렀어요. 형사박은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어요. 불을 켜라. 어둠은 눈을 속이고 사람은 그 안에서 서로를 잃는다.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어요. 그가 돌아서는 순간 골목 끝에 네온 사인이 번쩍이며 꺼졌어요. 다시 고요. 다시 어둠. 그러나 이번엔 그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빛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서연의 이름처럼 끝내 꺼지지 않은 작은 불빛이었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